오징어 게임으로 보는 원방각 문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한국 콘텐츠가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오징어 게임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할리우드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오징어 게임의 숨은 코드, 특히 원방각 문화를 소개하며 윷놀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 오징어 게임의 상징. 이 드라마에는 특별한 상징이 등장하는데 바로 원방각이다. 원은 동그라미로 하늘의 진리 정신을 상징하여 원만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이다. 방은 사각형으로 땅의 진리 정신을 상징하여 방정하고 반듯하다는 뜻이다. 각은 삼각형으로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데 인간 생명의 본성과 궁극의 삶의 목적을 뜻한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원방각은 인류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에서 유래했으며 대우주의 구성 요소인 천지인 각각의 기하학적 상징으로 1만 년 전 환국 시절의 원형 문화다. 게임 진행자들이 주는 명함 속에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그려져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모양 자체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바로 이 원방각이다. 게임 진행 요원들의 얼굴 가면에도 원방각의 모양이 각각 새겨져 있다. 오징어 게임은 공격자가 1번 원에서 출발해 한 발로 뛰어와 2번의 세모와 네모 사이의 허리에서 수비를 피해 수평으로 건너뛰면 암행어사라고 외치며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오징어의 본체로 들어가는데 3번 작은 원에서 수비를 몸싸움을 통해 제압하고 4번으로 진입, 허리를 수직으로 건너 5번으로 진입하고 최종적으로 6번 작은 삼각형의 발을 디디면 끝난다. 6번의 발을 디디면 자연스레 원래 있던 1번 큰 원으로 진입하며 승리를 외친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공격자의 진행 모양이 S자를 그리는 태극 형태이다. 오징어 게임은 원방각의 상징과 육수의 상징과 최종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칠수의 상징이 있다. 공격자가 원에서 출발해 방으로 진입해 큰 각까지 올라가 작은 각으로 끝나는 규칙은 원방각의 천지인 순서대로 생성되는 천부경 원리로 해석이 가능하다. 수평을 가로질러 두 발로 걷고 최종으로 수직으로 올라가 경기가 끝나는 것은 천지의 원십자를 긋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원십자는 숫자로 십수인데 우리 민족의 제사 문화에서는 차례상 차리는 법을 정형화하고 있는데 그중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이고 머리, 몸통 모양이 원방각을 상징하여 제수로 올렸다고 한다. 456명이 대결하는 구조에서 마지막 순번인 주인공 456번이 최종 승리하고 게임의 설계자 1번과 만나는 설정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매트릭스의 설계자 아키텍트를 만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일자에 대한 상징, 근원 소스를 향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번과 456번의 만남을 암시하는 장면이 또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 1번 할아버지 오일남이 몸이 안 좋아 소변을 지리자 456번은 1번을 걱정해 456번 번호가 써있는 자기 추리닝을 벗어 가려준다. 모든 참가자가 경쟁자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야 하는 데스게임에서도 남을 걱정하는 456번에게서 1번은 어떤 해답을 본 것 같다. 아직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사가 있는데 1번이 이 모든 게임을 만든 것이 밝혀진 마지막 장면에서 456번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넨 아직도 사람을 믿나? 1번은 다음 게임 직전 자신의 추리닝 윗옷을 벗어 456번에게 준다. 거기엔 당연히 1번이 써있다. 이제 주인공 456번은 1번이라 써있는 추리닝과 안쪽의 티셔츠에는 참가자 중 끝번호인 456번이라 써있는 옷을 입고 있다. 주인공은 한 몸의 첫 번호와 끝번호를 지녔다. 천부경으로 해석해본다면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즉 시종의 키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모든 설정이 천부경을 가리키고 있다. 천부경의 우주수학은 한국 배달고 조선을 거치며 하도낙서라는 도상으로 드러난다. 그 중에서 상극의 질서를 보여주는 낙서에는 4, 5, 6이 등장한다. 낙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디를 더해도 15수가 된다. 4 플러스 5 플러스 6은 15수로 도전에는 시속의 15수를 진주도수라고 했고 세속의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것이니 내가 천지공사에 이것을 취하여 쓰노라.
고 말씀하셨다. 드라마 자체가 거대한 노름판인데 마지막에 들어온 주인공이 15수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방각은 시공간 구성의 3요소. 환단고기에서는 원방각이 우주 시공간 구성의 세 요소라고 한다. 오징어 게임은 원방각을 보여준 놀이문화인데 최초의 놀이문화라고 하는 윷놀이가 그 원조이다. 유타는 원방각, 하늘, 땅, 인간의 삼신일체 원리를 기본 도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 선조 때의 문인 김문표의 중경지 사도설에 따르면 유타는 하늘과 땅이 들어있는 작은 우주다. 둥근 막 같은 하늘이고 모진 안쪽은 땅으로 하늘이 땅을 둘러싼 모습이다. 여기에 4개의 삼각형이 원과 방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한 점은 우주의 중심별인 북극성을 뜻하고 주위 28점은 28수에 해당한다. 28수가 7개씩 사방으로 나뉜 것은 동서남북 사방과 태양의 사계절 주천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훈민정음 속에 들어있는 원방각 원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제목 텍스트 디자인에도 원방각을 넣었다. 특히 자음에 원방각을 넣었는데 2019 세계완다나크에서 윤창열 교수는 원방각을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의 자음과 연관시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고조선 3세 가르단군 때 만들어진 가림토 38자에는 동그라미, 네모 모양인 이음과 미음이 있는데 지금 한글에는 없는 세모도 있다. 감독이 이런 고대 역사를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재미있게도 환단고기의 원형 문화와 드라마의 원방각 상징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흥미롭다. 돈에 담긴 원방각,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최초로 만든 돈이 발량전인데 외원내방, 즉 바깥은 원, 안의 구멍은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천원지방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해동통보나 상평통보 등의 돈은 모두 천원지방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돈의 원방각의 원리가 담긴 것이다. 돈에 천원지방의 모양이 있는 것은 아마도 돈을 벌 때는 땅의 정신처럼 방정하게 바르게 벌고 돈을 쓸 때는 하늘의 정신처럼 원만하게 걸림이 없이 쓰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데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돈이 신이 되어버린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파고든다. 이 금은 천장에 매달린 456억의 돈을 바라보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생사가 걸린 게임이고 싫으면 과반수 동의라는 규칙으로 게임을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향한 욕망의 게임을 이어간다. 앞에 진행자들의 얼굴 가면에 원방각이 보인다. 이 드라마에서 선악의 구도와 잔인한 장면들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진리의 상징인 원방각을 앞에 두고 천장에 매달린 환상적인 달콤한 꿀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죽고 죽이는 시스템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고발했다고?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놀이들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도 맞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적인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리는 자신의 저서 한국의 놀이에서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고고학 박물관장이며 저명한 인류학자였던 스튜어트 컬리는 그저 한국이 기분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한중 일 3국의 놀이뿐만 아니라 인도, 유럽과 서양의 모든 놀이, 인디언의 전통 놀이 등 전 세계의 놀이 문화를 방대하게 연구하고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국의 놀이 문화 오징어 게임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방각의 상징이 선명하게 들어있으며 원방각은 천부경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천부경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윷놀이가 등장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흥행은 놀이문화로도 뿌리의 나라, 놀이문화로 돌아오는 원시 반본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필연적인 결과의 한 모습이라고 확신한다.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장차 신문명이 나타나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하시니라. 태고 원형 문화의 보편 상징 원십자와 원방각 문제. 원십자라는 것은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형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십자가 아니란 말이야.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본래의 십자, 본래의 이제 원십자인데 오리지널 크로스, 오리지널 크로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원방각,
원이라고 하는 서클. 그다음에 이제 이 방정한 거 반듯반듯 사각형.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정삼각형. 이것이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그런 기하학, 그 공간 존재 원리란 말이야.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구촌에는 원십자가 어디에도 다 있어요. 내가 가본 선에서는 뭐 영국 스코틀랜드부터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시베리아 전역에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마야 문명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 원십자의 상징성이 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을 전해준, 이것을 깨닫고 선포한 시원 종족이 있다. 이게 이제 환국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전 지구에 전파한, 소개하고 생활하게 한 중간 매개 종족은 이게 전파 종족이다. 전파 종족이 있는데, 그 문화 교류 중심을 누가 했냐? 이들이 바로 유목민이다 이거야.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에 가면서 정복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전했어요. 자, 원십자라는 것은 서두에서 이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 주제들, 행복, 평안함, 자연과의 합일, 그 다음에 신과 인간, 대자연의 신성, 본성, 이것이 이제 원십자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 자연, 이 우주 자연은 시간과 공간을 근본으로 한다. 이 시간 공간의 문제, 그것은 네 가지의 정동서남북, 이 사정방, 네 곳에 반듯한 그 방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야 건강한 거야. 생명이 평안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하고 댕겨봐. 이렇게 하고 댕겨보란 말이야. 안 되잖아. 이렇게 반듯해야 돼. 이게 우주의 생명의 본성이다. 이게 사정방인데, 원십자 문화는 이제 이걸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기약 도용은 원이라는 건 하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반듯한 것은 어머니의 마음. 그럼 어머니는 반듯한 걸 잃으면은 어머니의 그 덕성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르면은, 어머니가 반듯하면은 그 가정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천지의 본성이 이 원방, 그리고 사람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것이 궁극의 삶의 목적이야.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인간의 생명의 본성이라는 건 하늘과 땅과 일체 관계다.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도형인 정삼각형입니다. 삼위일체 문화는 정삼각형에서 온 거야. 환단국의 환단이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환은 환하다. 하늘 광명을 환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어머니 땅의 광명을 바로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은 천지 광명이에요. 바로 환단국이라는 것은 천지 광명을 신안이 열려서, 우리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광명과 하나가 돼서, 광명 그 자체가 돼서 밝은 인간으로 살았던 상고시대 역사 이야기, 이것이 바로 환단국이다. 그래서 이 환과 단, 천지 광명,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천지 광명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역사의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이 바로 한이다. 그게 대한이다 말이야. 그래서 환단국의 역사관은 그걸 어거지로 새로운 역사관을 만든 게 아니고, 동북아는 물론이고 지구의 시원 창세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한사관이다. 바로 이 대한, 한사상이라는 것은 100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한사상의 한이. 지구촌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야, 사실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하늘 광명과 땅 광명과 인간 광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유형의 구성 원리를 하나의 기본적인 기하 도형으로 얘기하면, 하늘은 원만하다. 그리고 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정신은 원으로 상징하고, 진리의 정신은 원만하다. 모든 걸 포용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땅의 정신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과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낳아서 길러가지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람을 낳아서 길러는 것은 어머니 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성이 뭐냐? 그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방정하다. 하늘은 원만하고 어머니의 본성은 반듯하다 이거야.
그러면 천지 부모의 이 원만, 방정한 신성과 그 생명의 본성, 신법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떠하냐? 그걸 상징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원방각, 삼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삼각.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명의 본성과 인생의 숨은 궁극의 삶의 목적, 이거 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수로 얘기하면은 하늘은 천일이고 어머니 땅은 지일이고 그리고 천지 부모의 꿈을 이루는 인간은 대안으로서 바로 대일이다.